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부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8년 4월 1일 일요경마 유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요경마 편성 너무나 재미가 있습니다. 강민이 진하게 고부당을 노리는 관리 마필도 여러 마리 나와주고 있고요. 배팅의 강약 조절 잘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이 배당이 두둑하게 나와주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승부 경주로 노리고 공략하는 것이 유리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5경주, 6경주, 그리고 부산 6경주, 서울 10경주입니다. 5경주, 6경주, 부산 6경주와 서울 10경주는 승부 경주로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11경주를 강민이 현장까지 좀 고민하겠는데요. 깜빡이로 팔릴 마필이 좀 불안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11경주는 아마 6번, 12번 지오스타와 위너골드가 깜빡이로 팔 텐데 뭐 무조건 인정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1경주는 최단 현장감을 살리면서 역시 폭탄 배당까지 노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11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 체크해 주시고 5경주와 6경주, 부산 중계 6경주와 서울경마 10경주까지 승부 경주 강하게 노리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A형 경주입니다. 안쪽에 3번마 라운 시리우스가 직전에 정말 만만치 않은 편성이었잖아요. 자력 입상을 성공을 했고 오늘도 3번 게이트를 잘 뽑았습니다. 배당판의 머리로 팔릴 상황인데요. 3번마 라운 시리우스는 여기서는 꺾을 수가 없어요. 직전 경주도 강민이 충마로 놓고 3.8배를 적중을 했는데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뛴 건 아닙니다. 이게 단순 선행만은 아니에요. 직전에 물론 선행을 해서 유리하게 레이스를 풀어간 것도 있습니다만 선입으로 쫓아가도 얼마든지 능력 발휘가 가능한 마필이고 직전 경주 금비랑에게 오마신을 졌는데 금비랑은 능력마죠. 그 금비랑에게 오마신을 졌다는 것은 이거는 흠이 아니에요. 자, 3번 라운 시리우스는 여기서 뭐 선행 선입이 다 됩니다. 그래서 3번 라운 시리우스를 꺾고 공략하기는 어려워요. 문제는 지금 후착에서 어설프게 팔릴 마필들이 좀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외곽에 있는 12번 마이더스 치프가 이제 뭐 출전 주기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게 인기마로 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강민은 이 마필은 다듬어야 될 부분이 정말 많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그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정말 불안해요. 그래서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모래를 맞으니까 그냥 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마이더스 치프는 외곽에서 이게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갈 수 있나요? 오늘은 선두권 페이스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마이더스 치프 같은 거는 뭐 인기바로 팔리는 상황은 인정이 안 되고 6번마 공산이라는 마필도 이 2월 23일 날 연습 주행에서 보여줬던 내용이 정말 좋았잖아요. 그래서 데뷔 전부터 이게 깜빡이로 팔렸는데 물론 앞선이 좀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이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앞선이 강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적당히 쫓아가는 전개로 나름 뭐 가능성을 보였는데 끝걸음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거리에 대한 의식을 일단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6번마 공산이나 마이스 치프나 뭐 이런 마필들 인기마로 팔리는 거는 뭐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차권은 의외로 좀 짭짤하게 배당이 엮여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단 배팅의 중심에는 3번마 라운 시리우스를 놓고 3번을 놓고 후차권에서 좀 여러 방면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2번마 캔덤 파워라든가 뭐 9번마 빅 오로라든가 이런 마필들도 최근에 복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을 좀 현장까지 고민하겠습니다. 일단은 3번마 라운 시리우스를 강하게 읽어줄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200m 별정 시형 경주 3세마 레이스입니다. 배당판에 올머리로 팔린 마필이 4번마 한양공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거는 액면 그대로를 인정하고 갑니다. 뭐 이 정도 편성에서 한양공주를 꺾고는 배팅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 한양공주가 능력만은 아니에요. 뭐 출중한 능력만으로 평가는 안 합니다만 어차피 경마는 편성의 싸움입니다. 이 편성에서 4번마 한양공주를 빼고는 배팅이 안 되는 거죠. 주행심사 때는 선행을 가면서 순발력을 보였던 마필이고 두 번의 실전에서 보면 외곽 게이트가 깔끔한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28일 경주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고 999 폭탄을 터뜨릴 뻔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직전 경주도 보면 그냥 외곽을 돌면서도 넉넉하게 2착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한양공주는 여기서는 선행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만 선행이 아니라도 쫓아가도 되기 때문에 4번 한양공주를 놓고 후착을 찾습니다. 1200 경주거리가 이마필에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판단되죠. 자, 문제는 후차권에서 좀 어설픈 애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6번 가라가라가 참 마명이 좀 그래요. 가라가라가 또 뭐 와라와라와 뭐 이런 마필. 근데 이 가라가라가라는 마필이 데뷔전에서 배당반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거든요. 그리고 예상 상태도 정말 번쩍번쩍했어요. 이 12월 10일 데뷔전에서 누튜브로 걸음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하다고 보고 인기마로 팔렸는데 막상 또 경주거리 늘어나니까 풀빵인 거예요. 이런 마필들은 인기마로 팔리면 못 믿습니다. 10번마 강화총각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 뭐 현장에 가보니까 뭐 무조건 된다 뭐 여기저기 뭐 바람이 엄청나게 불더라고요. 근데 강민이 완전 또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완전히 꺾었어요. 똥말이다 이거는 똥말이다. 주행심사 때도 그랬고 데뷔전에서도 그랬고 뛰는 자세가 벌써 글러먹었어요. 이런 마필들은. 그래서 혹시 이게 또 인기바로 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행을 이게 갈 수가 있나요? 앞선에 붙여도 1200m는 자력 버티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이런 좀 어설프게 팔린 이런 마필들은 강민은 세게 안 봅니다. 오히려 후차권에서 좀 두둑한 배당으로 엮어 먹을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안쪽에는 2번마 정문K가 이게 자꾸 이게 좀 땡기네요. 정문K 주행심사 때 3월 9일날 주행심사 때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동영상 돌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걸음을 숨기려는 노력이 너무너무 많았던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문K 이번 정문K 같은 마필은 인기돼서 조금 많이 밀려있을 상황인데요. 요거는 데뷔전부터 바로 좀 실전마권으로 엮어서 공략할 필요가 있어요. 1200m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4번마 한양공주를 배팅의 중심에 두고 후착을 찾는 경주에서 배당만으로서는 2번마 정문K까지 관심권에 살펴볼 레이스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어요. 편성 자체는 상당히 강한 편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마 독도지기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 텐데 이거는 꺾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뛰었던 상대들도 너무너무 강했고요. 또 데뷔전이었던 10월 14일 작년 10월 14일 경기를 보면 이 모래에 대한 적응력 또 몸싸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완벽한 걸음을 보였던 마필이거든요. 그리고 11월 11일 루키 스테이크스 그 2군 상금이 걸려있는 그 막강 편성에서도 자력 입상을 성공했고 직전 경주는 6번 게이트가 일단 불리한 조건이었어요. 워낙 페이스가 빠르다 보니까 자리를 못 잡고 전개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뛴 거는 나쁜 걸음이 아닙니다. 5번마 독도지기는 여기선 선행 승부도 되겠습니다만은 선행이 아니라도 쫓아가도 얼마든지 능력 발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마 독도지기를 놓고 5번을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예요. 근데 후착권이 정말 어려워요. 정말 까다롭고 어려운데 일단은 좀 어설프게 팔리는 인기마는 좀 접어둘 필요가 있어요. 뭐 인기마로 팔릴지 모르겠네요. 뭐 외곽 있는 이런 마필들 제가 직전 경주도 계속 꺾었던 마필들 이런 거는 일단은 뭐 안 보고 1번마 정동기존이요. 이게 뛰면 뛸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뛰는 내용을 보면은 하루가 다르게 걸음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출전 공백이 14주 길어졌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좀 현재까지 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쩌나 1번마 정동기존은 최근에 뛰는 내용을 보면 이마필은 뭐 혈통적 기대치가 분명히 있거든요. 마치 생김새도 떠버리도 좋고 근데 요거는 무조건 더 뛰는 마필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4번마 머니지프라는 마필도 제가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실전 마건으로 노리고 있는 관심 마필인데요. 특히 직전 경주 뛰는 내용을 보니까 이게 확실히 걸음이 늘어났더라고요. 강민이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신마들이 힘이 차기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가 순발력이거든요. 순발력부터
변화를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머니지프가 직전에 보면 초반에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일부러 선행 싸움을 피하고 쫓아가면서 대가리를 친 거거든요. 그 경기력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4번마 머니지프도 여기서는 좀 인기도서 조금 밀려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뭐 한방미소나 뭐 스트롱맨이나 뭐 이런 마필들에 비해 로얄 복순이나 이런 마필들에 비해서 인기도는 정말 많이 밀려 있을 수밖에 없는데 5번 독도지기는 배팅의 중심을 잡아줄 마필이고 후자권에서 관심 많은 1번마 정동지정과 4번마 머니지프 오놓고 1번 4번 배당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편성으로 봅니다. 오놓고 1번 4번은 기본 막군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삼호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좀 조심스러운 경주로 보여져요. 아마 당일 배당팔의 깜빡이가 안쪽 게트 2번마 더킹그레이스와 3번마 천지보배 이 두 마리가 강하게 저배당으로 팔릴 상황이죠. 2번마 더킹그레이스는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팔릴 텐데 뭐 김효정 기술을 태워놓고 뭐 가라 마라 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이빨 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감량 조건으로 이빨 가는 건데 김효정 기수가 지난주 기승정지였잖아요. 그래서 뭐 기수 개인적인 승부 의지로도 강하게 읽어줄 필요는 있어요. 다만 보여준 액면이 선행이 전부입니다.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는 보여준 액면이 없어요. 그래서 선행을 얼마나 편안하게 가느냐가 관건이 되겠고요. 3번마 천지보배도 최근 경주 꾸준하게 계속 2차 입상을 성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야 진짜 매번 지어짠 내용이에요. 매번 번번이 지어짜고 그러면서도 꾸준하게 뛰고 있어요. 직전 경주 강민 조금 의심을 해봤는데 그래도 뛰더라고요. 어쨌거나 오늘도 안쪽 게이트 잘 뽑았어요. 그래서 뭐 꺾을 수는 없는 전력인데 부담 중량은 직전보다 2kg가 늘어난 조건이고 그러면 지금 2번 3번의 깜빡이 여기서 그냥 인정해야 되느냐 그건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두 마리 다 총막감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이 되는데요. 6번마 과천투어는 계속해서 강민이 좀 실전 변화를 째려봤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기도 고배당으로 노렸는데 물론 자리를 못 잡고 깨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좀 실망이에요. 솔직히 최근 경기를 보면. 그리고 오늘 1000m 줄어든 경주거리인데 이 마필에게 줄어든 경주거리는 유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원래 이게 과천투어이 이번 경주 출전하려고 했던 말이 아니라 1700을 출마 등록을 했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1000m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혹시 뭐 6번마 과천투원 이런 거 인기 바로 팔리면 강민은 뭐 그냥 꺾고 갑니다. 이런 마필들은. 외곽에는 12번마 리치마인이 이게 직전에 천지보배를 이길 때의 경주 내용은 정말 좋았거든요. 외곽 전개를 좀 거리 손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문제는 지금 16주 만에 공백기가 길어졌다. 보통 26주나 17주 출전 주기가 길어진 마필들은 제검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죠. 12번 리치마인이 기본 사이즈는 분명 여기서는 되는 마필인데 현장까지 고민이 필요하겠고요. 어쨌거나 2번 3번의 깜빡이를 깰 수 있는 마필은 12번 리치마인이라고 봅니다. 7번과 대천에이스도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이긴 한데 이것도 뭐 최근 경주 보면은 좀 밋밋해요. 그나마 뭐 1000m에서 11월 달에 떴던 1000m 경주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요거까지도 관심권으로 갑니다. 현장 변수를 좀 살펴야 되는데 현장에서 마체중의 변화 그리고 현장 승부 의지의 변수 꼼꼼하게 살펴볼 마필이 12번 리치마인입니다. 12번 리치마인을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1경주입니다. 국삼호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깜빡이가 6번마 유성스피드와 7번마 퀸더킨 그리고 8번마 퀸오브 캡틴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로 팔릴 상황이고 순군전이지만 안쪽에 2번마 스위트 메모리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이에요. 이번 경주는 1000m라는 것이 배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6번 유성스피드도 킨더킨도 물론 상승세를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긴 한데 강민이 좀 더 주목하는 마필이 안쪽에 2번마 스위트 메모리거든요.
최근 이 부산 경마장에 이슈가 되는 것이 이 19조 마방의 그 엄청난 복승률. 그거야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첫 번째가 그 19조 마방의 복승률이 이슈가 되고, 두 번째가 28조 마방의 상승세예요. 28조 마방이 최근에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28조 마필의 유현민 기수가 기승하면서 2승을 챙겼죠. 그런데 오늘도 유현민 기수를 28조 마방에서 불러서 태웠다. 승군전이긴 하지만은 안쪽 게이트 다시 한번 선행이에요. 뭐 상대 선행마가 뭐 6번, 7번 이런 마필이 있습니다만은 게이트 입장으로 충분히 2번마 스위트 메모리가 여기선 선행을 뽑아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마 스위트 메모리는 승부 의지 하나만큼 또 강하게 읽어줘야죠. 28조에 최근에 그 마방 변화가 있는 것이 뭐 이미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새로운 그 예전에 그 조교를 아주 잘했던 기수가 있어요. 서울경마장에 23조 있었던 헐랭이라는 그 기수가 있었는데, 그 기수가 28조에 새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8조 마방이 지금 굉장히 최근 들어서 반짝 살아나는 걸음인데, 그 상승세를 꺾을 이유는 없죠. 여기서 1번마 랭킹톱이 여기서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네요.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정말 불안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2월 9일날 자력 우승을 차지하는 경기력은 좋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전개가 잘 풀렸어요. 근데 직전 경기는 인기 1위로 팔렸어도 강민이 불안하게 봤던 이유가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거든요. 1번 게이트에서 모래를 안 맞을 수 있느냐, 선행을 가야 되는데 선행이 안 되는 조건이었잖아요. 그래서 모래를 맞고 쳐지면서 그냥 졸전을 펼쳤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면 이거는 뭐 조금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강민이 이번에도 뭐 실전 막건으로 공략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인기도에서는 오늘 한 5위 정도 팔리겠네요. 5위. 자, 그래서 2번마 스위트 메모리를 놓고 기본 막건은 6번 유성 스피드, 7번 킨더킨, 8번 킨오브 캡틴, 이 세 마리는 뭐 기본 막건으로 공략해 주셔야 되겠고, 3번마 아토미지가 지금 김철호 기수로 완전히 교체가 됐는데, 김철호 기수는 이제 기승 경기가 하루가 걸려 있어요. 다다음 주에. 그래서 일단은 3번 아토미지까지는 관심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합니다. 중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변 가능성 상당히 조심스러운 혼전이죠. 경주 편성을 딱 보니까 이 5번마 럭키 춘향이 배당팔의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전력 기복이 있는데 반해서 럭키 춘향은 꾸준하게 뛰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프를 보면 뭐 3착 우승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거든요. 더군다나 또 신영철 기수가 제한장이 올라왔고 직전 경주보다 2kg 감량이 있는데, 신영철 기수는 토요 경마까지 기승 정지예요. 그래서 일요 경마만 기승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승부를 아껴둘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5번마 럭키 춘향이 떴던 최근 경주는 정말 약한 편성이었어요. 강한 편성이 아니었어요. 물론 걸음의 여력감은 있었습니다만 뛰었던 상대를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연투를 장담할 사이즈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전보다 초반 페이스가 오늘은 훨씬 빨라요. 여기선 선행은 안 되고 일단 쫓아가는 전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쫓아가서 얼마나 더 능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과연 인기 1위로 팔리는 상황을 인정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강민이 여기서 아주 찐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관리 마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어설프게 팔린 인기 마필들은 좀 뒤로 접어두고 공략할 생각인데요. 안쪽에는 2번마 에이스킹. 2번마 에이스킹이 직전에 1700 경주 거리에서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아주 개바닥을 쓸어버렸어요. 아주 그냥 대차로 바닥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줄어든 1200 경주 거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 마필은 마필 도입가가 1억 1000만 원이에요. 2억 1000만 원. 2억 1000만 원 엄청나게 비싼 마필이고, 또 데뷔초부터 기대치가 상당했는데 1월 14일 경주를 보면 5번 게이트였는데 그 안쪽에서 이렇게 전개가 밀렸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안쪽을 치고 나오는 걸음이 정말 좋더라고요. 안쪽을 파야 되는 말입니다.
오늘은 안쪽 2번 게이트 너무나 잘 뽑았어요. 12월 17일 경주도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을 때는 그때는 외곽을 돌다 깨진 거예요. 물론 착지 불량이 있어서 자리를 못 잡게 됐습니다만은 안쪽을 파고 들어가는 그림에서는 2번마 에이스킹은 여기서는 무조건 배당으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인기도에서 정말 많이 밀려있을 상황이죠. 한 6위권, 7위권 뭐 이렇게 팔리지 않을까 싶은데 2번마 에이스킹도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되는 말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머리는 5번마 럭키춘향이 팔리겠습니다만은 이거 강축만 아니에요. 검증이 필요합니다. 국산마 경주에서는 연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혼합 경주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5번마 럭키춘향이 넉넉하게 연투를 기대할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조심스럽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고배당 관심마는 2번마 에이스킹까지도 고배당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어설프게 팔리는 인기마필들 접어두고 확실하게 대가리 세워놓고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중계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6번마 부경볼트가 일반 경주로 돌아왔어요. 직전 경남신부의 대상 경주에서 개바닥을 쓸었지만은 2월 2일 경주에서는 또 자력 입상을 성공한 겁니다. 그때 당시 강빈이 충마로 놓고 저배당 적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상 경주를 뛰었던 이런 마필들이 일반 경주 오면 배당팔에 머리로 팔리는데요. 자, 그런데 강민은 이 부경볼트가 머리로 팔린다. 이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2월 2일 경주를 보면 강민 적중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이 메이저 댄서가 1번 게이트 선행을 갔는데 좀 이렇게 압박을 받는 구도였어요. 그래서 무너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전개가 잘 풀렸다. 그렇게 복귀가 되잖아요. 그래서 6번 부경볼트가 여기서 머리를 팔린다. 그거는 뭐 인정하고 공략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4번의 로열골드가 데뷔 전에 뛰었던 경주 내용 정말 좋았습니다. 스타트 자체가 뭐 빠르진 않았는데 이 중속으로 이렇게 쫓아가는 그 걸음이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1월 13일날 주행심사 때 보면은 기본 스피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4번 로열골드는 오늘 늘어난 경주 거리가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고요. 2번마 오룡. 야, 이게 좀 문제의 마필이죠. 오룡. 지금 최근 두 번의 경주 1600에서 배당팔에 개바람만 불다가 깨졌는데 오늘 줄어든 경주 거리가 이게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이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발주 대시가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룡도 인기 바로 팔리는 상황은 뭐 인정이 안 되고. 자, 여기서 배당마로서는 역시 8번마 메이저 댄서. 요거는 관심을 두셔야죠. 이미 말씀드렸듯이 2월 2일 경주에서는 선행을 나서고 압박을 받고 무너졌어요. 그런데 직전 경주는 또 선행을 나서지 않고 깨져버렸던 그런 내용인데 이게 재결에 불려가서 그 엄중 경고를 받은 마필이죠. 그리고 오늘 전징으로 안전히 교체가 됐는데 여기서 초반 선행은 메이저 댄서가 나갑니다. 메이저 댄서가. 지금 뭐 상대 선행마로서는 뭐 어린 여왕이 예전에 뭐 선행을 갔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어린 여왕을 빼고는 뭐 특별히 발표한 선행마가 없죠. 그래서 메이저 댄서가 여기서 선행해요. 메이저 댄서가 요거 선행하면은 버틸 수 있어요. 이 편성에서는. 그래서 4번마 로열골드는 늘어난 경주 거리에서 오늘은 좀 더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갈 마필이죠. 4번을 놓고 공략하는데 6번마 부경볼트가 이게 좀 아마 산업 6번, 2번이 깜빡이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뭐 4번이 인기 한 3위 정도, 2, 3위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 6번 부경볼트와 2번마 오룡보다는 앞선에서 버티기 가능한 8번마 메이저 댄서 요거는 좀 반드시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마건은 4번마 로열골드의 8번마 메이저 댄서를 기본 마건으로 노리는 레이스입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3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화끈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얼핏 보면은 지금 인기마 저배당처럼 꼬시는 경주예요. 안쪽에 3번마 라운포티어스가 안쪽 게이트 이점 있고 오늘 감량 조건 좋고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뭐 많이 팔릴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순군마 8번마 글로벌뱅크는 이거는 뭐 데뷔 초부터 사이즈를 세게 평가했던 마필 아닙니까? 선행을 하면 잘 뛰는 마필이지만 뭐 선입으로 쫓아가도 되고, 또 12월 16일 날 그 문정진 기수가 타고도 그 2세 육성신사 합격마 특별경주에서 3차까지 왔을 때 그 경주력이 정말 좋았잖아요. 그래서 8번 글로벌뱅크와 3번 라운포티스가 깜빡이로 팔리는데 두 마리가 다 순군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강민이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이유는 이번 경주는 선두권이 굉장히 빡빡해요. 지금 3번이 선행 쏘고 8번이 쫓아가서 앞에서 그냥 두 마리가 끝난다.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오버마 그날까지도 빠르고 뭐 엠파이어 킹덤이랄지 또 뭐 선행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는 뭐 브로드웨이 신이랄지 뭐 IBS 마린 또 뭐 안쪽에 뭐 이버마 이루리라 지금 발빠른 마필들이 너무 많아요. 썬라이팅도 빠르고 저렇게 선두권이 지금 굉장히 빡빡하게 흘러간 편성에서 3번 8번이 따닥으로 끝난다. 그런 그림이 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6경주는 강민이 좀 과감하게 공략할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앞선에서 끝나는 그림은 없다. 뭔가 뒤에서 날라오면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전개 상황의 변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한 3마리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충마로 놓고 갈 생각입니다. 외곽에 있는 11번 사커 히어로를요. 강민이 계속 좀 실전 변화를 째려보고 있거든요. 1월 14일 경주에서 보면 그때 인기 9위였을 때 이게 거의 2착 싸움을 하다가 마지막에 밀렸어요. 그 레전드 킹과 동반 입상하면은 정말 완전 999가 터질 뻔했던 그 내용이잖아요. 그 경주 내용이 나쁘진 않았고요. 최근 경주를 보면은 뭐 1400, 1700, 1700에서도 가능성을 보였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12월 달과 뭐 11월 달 경주를 보면 최근에는 이 뚝심을 살려내는 경주 내용이 좋아요. 근데 이 사커 히어로가 원래 추임마가 아니에요. 이게 데뷔 초에는 굉장히 빠른 선행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뭐 1300m도 선행을 하고 한 바퀴 뺑 잡아 돌았던 그 마필 아닙니까? 근데 최근 경주를 보면은 이상하게 경주거리를 늘려서 나오면서 또 선행을 나서지 않으면서도 끝걸음을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죠. 사커 히어로 아마 인기도에서 여기서는 인기도에서 한 8위권 뭐 9위권 뭐 이렇게 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11번만 사커 히어로도 여기서는 되는 말입니다. 이거 절대 무시 못할 마필이에요. 11번 사커 히어로도 관심권으로 가지만 강민이 이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은 또 따로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선두권이 뭉개졌을 때 날라올 마필 1200에서 강점 있는 추임마 강하게 노리고 갑니다. 그냥 앞선에서 썰렁하게 그냥 썰렁하게 앞선에서 따당으로 끝나면 강민은 뭐 틀리는 거예요. 근데 강민이 판단했을 때 이번 경주는 쉽게 저 배당으로 앞선에서 끝날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좀 화끈한 배당을 과감하게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6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중계 3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강민이 관심을 갖고 째려보는 마필이 안쪽에 3번 저팀 매직이에요. 아마 이게 배당판에 얼마나 팔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깜빡이로 가겠죠. 깜빡이로. 근데 인기 1위로 팔린 마필이 6번마 환상의 질주가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에 김종욱이가 타고 그 정도 뛰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성용이로 안장이 교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상황인데요. 이 환상의 질주는 1월 5일 경기에서 강민이 대가리 세워놓고 25.5배짜리를 강배팅으로 적중했던 마필입니다. 이 1600m였기 때문에 강민이 강하게 노렸던 거예요. 그런데 1200m는 물론 안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전개운이 좀 많이 따라줘야 돼요. 사실. 그래서 6번마 환상의 질주를 충마로 놓고 들어가는 거는 좀 조심스럽다. 직전 경주는 원래는 이성재가 타려다가 현장에서 정웅이가 완전히 교체가 된 거잖아요. 뭐 대충 타고 그 정도기 때문에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충막감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3번 저스틴 매직 이게 마필 도입가가 1억 1천만 원 상당히 고가의 마필이에요. 그리고 3월 3일날 주행심사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뭐 상당히 완성도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타트 자체가 빨랐고 결승선에서 이렇게 좀 밀리는 듯 하다가
다시 추진하니까 그 추진에 상응하는 반응이 정말 대단했던 마필입니다. 원래는 이게 30조에 있다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마방을 이적하고 그리고 지금 뭐 주행 심사를 치렀는데 이게 굉장히 이게 좀 사나운 말이더라고요. 이게 강민도 좀 내용을 좀 확인해 보니까 어쨌거나 이 3번 저팀 매직은 데뷔 전부터 바로 실전 막곤 주목합니다. 강민이 볼 때 여기서 뭐 외곽에 초등 특급도 있고 몇몇 발빠른 마필이 있어요. 특급 감독도 있고 그렇지만 3번 저팀 매직이 웬만하면 선행을 간다고 봐요. 그래서 3번 저팀 매직을 놓고 6번 환상의 질투가 인기마로 팔린다. 이거는 좀 받치는 막건 정도만 돌려놓겠습니다. 왜냐면 전개 상황에 운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오히려 후차권에서 좀 노려야 될 마필이 5번 마 플라잉 레인저가 아닌가 싶어요. 강민이 원래 이 마필을 직전에 고배당으로 노리고 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쿠바이 열정이 너무나 센 말이거든요. 그래서 쿠바이 열정과 또 해성스타가 이 뛰는 그 강한 편성에서 이게 과연 자력승부가 될까 그걸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야 정말 많이 뛰더라고요. 이게 코차로 들어올 뻔했어요. 그래서 플라잉 레인저가 직전만큼만 뛰어도 여기서는 좀 노려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11번 초등특급이 아마 이게 아마 인기 한 3위권 될 것 같은데 직전에 어이없이 깨졌어요. 인기 1위로 팔리고 물론 이게 좀 착지불량이 일어나면서 전개를 제대로 풀어가지 못한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1월 19일 경주를 보면 59초 때 그 기록 때문에 59초라는 기록 때문에 직전에 좀 헛바람이 불었던 내용도 없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1월 19일 경주에서는 그날은 기록이 하루 종일 빠르게 형성됐던 날입니다. 불량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초등특급이 인기마로 팔린다. 현장까지 고민이 좀 필요한 레이스네요. 일단은 뭐 3번 저팀 매직을 배팅의 중심에 두고 배당 마라서는 5번 플라잉 레인저 한 인기도에서 한 5위권 6위권 팔릴 것 같아요. 뭐 막강볼트도 팔릴 거고 포인트록도 팔릴 거고 저는 5위권 6위권 팔릴 것 같은데 3번 5번 일단 기본 막건은 3번 5번 기본 막건은 3번 5번을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시고 3번만 저팀 매직을 놓고 현장까지 좀 더 꼼꼼한 분석이 필요한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경주 편성을 보니까 3번마 레츠 영천이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상황이네요. 순군전이긴 합니다만은 안쪽 게이트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이고 또 뭐 선행이 아니라도 되는 마필이고요. 1700 거리 경쟁력도 충분합니다. 다만 최근에 뛰었던 편성이 이제 국산마 경주에서만 놀았던 거죠. 그리고 오늘 혼합 경주에 출전하고 있는데 무시는 할 수 없습니다만 강충마로 인정하기도 조심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아요.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몇 마리 있어요. 우선 이 4번마 마이티존 제가 이거 제가 직전 경주 이거 고배당 터트리고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정말 땅을 쳤습니다. 땅을 쳤어요. 이 마이티존이라는 마필은 강민이 여러 번 고배당을 노렸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작년 5월달에 그 김옥성 기수가 이거 타고 이걸 와장창 폭탄 배당을 터뜨렸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작년 5월 21일 경주에서 그때 당시 그 장면을 강민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강민이 언제 어디서나 또 강철 시대 그걸 고배당이었어요. 그것도 그걸 노렸는데 이 마이티존이 대가리 치고 들어오면서 한 6, 7마리가 그냥 무당탕탕 뭐 코차 뭐 이렇게 머리차 뭐 이런 식으로 무당탕탕 뭉쳐 들어오면서 또 한번 고배당을 터뜨렸던 마필 아닙니까? 마이티존. 이 마이티존이라는 마필은 자력 승부는 안 됩니다. 자력 승부는. 이게 서둘러서 작년 8월 달에는 서둘러서 깨졌잖아요. 서두르면 안 돼요. 서두르면. 근데 선두권이 뭉개지는 편성에서는 이게 얼레벌레 날라오면서 항상 고배당을 터뜨리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두 번 입상했는데 두 번 다 폭탄을 터뜨린 거거든요. 야, 이거 진짜 마이티존 이거 정말 한번 챙겨 먹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강민과는 좀 한이 맺혀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말이에요. 마이티존. 그래서 요것도 고배당으로 좀 관심을 두셔야 되고요. 이 7번마 헤네마라는 마필이
이거는 혈통적인 기대치가 있어요. 이 마필의 그 목의 형제 마필 중에 이 모어문나이트라는 마필이 있는데 미국 현지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였던 마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번 헤네마도 1700에서는 이거는 좀 관심권으로 가져가 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보여준 액면은 없어요 지금까지. 하지만 조만간에 한번 폭탄 배당을 터뜨릴 마필이고, 9번마 킬리의 제왕이 직전 경주 아무 생각 없이 타다가 3차까지 왔는데, 직전 경주는 이 선행마가 페이스를 빠르게 끌고 가면서 선임마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틈을 삐집고 마지막 추입을 날라왔는데 길었으면은 2착을 들어가는 탄력이었죠. 그래서 9번 킬리의 제왕도 뭐 전형적인 뚝심 마필인데 느른한 경주거리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11번 시카고 하트는 10월 14일 경기에서 강민이 102배짜리를 또 승부 경주로 두둑하게 챙겨 먹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대가리 세워놓고. 근데 최근 경주를 보면은 액면이 없어요. 이런 마필은 일단 안쪽을 잘 뽑아야 되는데 오늘 게이트가 외곽이라서 이거는 조금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7경주가 강민이 좀 애증이 있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어요. 4번 마이티존이 그 중에 한 마리고, 4번 마이티존은 이거는 아직 한계를 드러낸 적이 없는 마필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자기 페이스대로만 쫓아가면 이거는 다시 한번 고배당이 가능한 마필이야. 4번 마이티존을 인기에서 조금 좀 밀려있을 것 같은데 이걸 좀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고, 3번 레치 영천은 꺾을 수는 없어요. 요거까지도 좀 현장까지. 인기마 중에는 3번만 레치 영천, 그리고 배낭마로서는 4번만 마이티존과 7번만 헤네마까지 관심마로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부산 중계 4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3번마 경주의 두레박이 배당벌의 머리로 팔릴 상황이네요. 직전에 인기마로 팔리고 깨졌습니다만 오늘은 줄어든 1400 경주거리가 직전보다는 분명 유리한 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또 다실박 이수가 안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승부 의지 하나만큼은 강하게 읽어줘야죠. 내축으로 기대는 악벽이 있어요. 그것만 교정이 되면 무조건 더 뛸 텐데 어쨌거나 뭐 편성상 여기서는 꺾을 수가 없고요. 문제는 이 9번마 성실승리인데 최근에 계속해서 연속 2착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직전 경기도 강민 충마로 놓고 4배 적중하긴 했는데 근데 최근 경기를 보면 정말 쥐어짠 내용이 전부거든요. 여기서 외곽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4번마 슈퍼트릴과 같이 떴을 때에 12월 30일 경주를 보면 그때 성실승리가 4번 게이트였고 슈퍼스틸이 7번 게이트였는데 오늘은 슈퍼스틸이 선행을 가는 그림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실승리가 인기마로 팔리는 거는 이거는 뭐 인정이 안 됩니다. 8번은 부산볼트도 김철우 기수 안장에서 뭐 이빠이 가는 거죠. 아끼고 자식 없습니다. 무조건 이빠이 가는 건데 이거는 외곽 게이트가 이게 굉장히 좀 좋지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11월 12일 경주는 그때 당시 앞선이 무너지면서 오긴 했습니다만 마체가 작다 보니까 몸싸움에 약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2월달 1월달 경주를 보면 계속 몸싸움에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죠. 그래서 8번마 부산볼트도 이게 아마 대끼리 준대끼리로 팔릴 것 같아요. 3 넣고 8번 9번이 대끼리 준대끼리로 팔릴 것 같은데 인기마 저배당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4번 슈퍼스틸이 여기서는 선행이기 때문에 앞장 승부가 가능하고, 7번마 애니나인은 이제부터는 배팅권으로 가져갑니다. 최근 경기에서 계속 꺾었어요. 근데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이게 확실히 살아났어요. 직전 경주와 1월 5일 경주도 충분한 가능성을 보인 거 아닙니까? 승부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니나인과 4번 슈퍼스틸을 이번 경주는 조금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 경주의 두레박을 당일 현장에서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여기서는 충마로 놓고 4번, 7번 뭐 인기 마필인 8번, 9번은 조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3 놓고 4번, 7번을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데 있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접전 경주 편성인데요. 4파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5번마 탑나킹, 8번마 피닉스 아트, 10번마 스타파워, 11번 브릴리언트.
5번, 8번, 10번, 11번 4파전으로 압축되는 경주예요. 4번마 날쌘 강호가 12월 17일 경주에서 자력으로 고배당을 터뜨렸기 때문에 그 뒤로도 강민이 좀 실점 변화를 때려봤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최근 두 번의 경주도 정말 열심히 타고 깨진 그 내용이 전부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 자력 투입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9번마 리틀 소시에가 이거는 편안하게 앞선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리 적성도 넉넉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예전에 뭐 1700에서 이게 한 바퀴 선행으로 잡아 돌린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1번 게이트, 그게 언제입니까? 작년 10월 달이죠. 작년 10월 달에 이혁 기수가 탔을 때에 그때 선행을 하고 1700을 한번 잡아 도른 적은 있어요. 근데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간 거고, 오늘은 9번 게이트, 외곽 게이트에서는 역시 좀 자력 승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마필로 봅니다. 그래서 5번, 8번, 10번, 11번 4마리 중에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인데, 그거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사실 어떤 놈이 대가리 쳐도 할 말이 없는 그 전력으로 봅니다. 5번, 8번, 10번, 11번 중에 좀 현장까지 고민해서 충마만 세워놓고 공략하면은 뭐 적중은 어렵지 않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10번마 스타파워가 직전에 뛰었던 내용을 보면, 야, 진짜 뭐 상당하더라고요. 이거 뭐 어부지리가 아니에요. 그냥 쭉쭉 결승선에서 쭉쭉 뻗어나가는 걸음이 정말 대단했는데, 그 전에 1월 28일과 1월 7일 경기를 보면은 무기력하게 깨졌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안쪽을 파고 들어가니까 무기력하게 깨졌어요. 근데 직전에는 외곽을 도니까 뚝심이 엄청났고, 또 이마필이 12월 9일 경기도 보면 그때 이동화가 기승했을 때, 원래 그때도 김효정 기수가 타려다가 현장에서 이동화로 안지 교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강민이 그때도 고배당을 노릴까 하다가 현장에서 꺾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보면 외곽을 돌면서 끝걸음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타파워는 안쪽 투입보다는 바깥쪽 투입이 유리한 마필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레이팅이 50에 걸려 있어요. 스타파워와 탐나킹이. 그런 부분은 좀 현재까지 고민하겠고요. 11번 브랄리언트가 승군전이긴 합니다만은, 야, 이건 뭐 최근 상승세가 정말 좋아요.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1700 거리가 변수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강하게 읽어줄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5번, 8번, 10번, 11번 중에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냐인데, 5번 탐나킹은 뭐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는 장점이 있어요. 피니삭스도 최근에 강적들 틈을 벗어난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10번 스타파워와 11번 브릴리언트, 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충마로 놓고 가는 것이 적중을 위한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8경주는 현장까지 좀 고민하겠는데, 현장 배당상까지도 좀 꼼꼼하게 살피면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산중계 5경주입니다. 혼합상군 16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부산중계 5경주는 강민이 노리는 관리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승부경주로 가져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음 6경주가 또 배당이 두둑하기 때문에 이번 중계 5경주를 승부경주로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까지 고민을 해서 때릴만한 배당이 형성이 되면 충분히 좀 노려볼 가치는 있어요. 7번만 뉴욕망치가 배당벌의 머리로 팔릴 상황이죠. 이 마필은 뭐 혈통적으로도 잠재 능력이 상당합니다. 이 서울 경마장에 있는 그 청담도끼, 그 청담도끼의 북의 형제 마필이에요. 그래서 최근 경주에서 계속 인기로 팔리는데, 그런데 직전 1600m 경주거리에서 정말 편성이 만만치 않았는데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어요. 그 경주력이 나빴다고 평가는 안 합니다. 오히려 1600을 첫 거리에서도 무난하게 적응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보지, 이 뉴욕 만치가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다고 해서 이게 못 떴다,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뉴욕 망치를 다시 한번 배팅권으로 가져가시고요. 2번마 다이나믹 루키는 제가 데뷔 초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혈통적 잠재 능력이 상당한 마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 1600에 대한 거리 정력도 좋고, 최근에 그 살아나는 걸음이 분명하죠. 특히 1월 21일 경주에서는 외곽을 뺑글뺑글 돌면서도 자력 우승을 차지한 거거든요. 1번마 두바이트급이 이게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어요. 두바이트급.
강민이 이 데뷔 그 12월 30일 경주에서 뭐 저배당 인정하고 복귀되면서 저배당 인정하고 적중을 했는데 그런데 이 두바이 특급은 오늘은 부담 중량이 3.5 들고 또 무엇보다 이 1600에 대한 거리는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봐요. 아마 뉴욕 망치와 두바이 특급이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본 두바이 특급은 인기마로 팔린 상황은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5번마 캡틴 가이가 지금 다실바로 안지 교체가 됐는데 이건 뭐 대단한 데는 이빠이 가겠다는 거죠. 직전에 경남신부의 대선 경주 그 막강 편성에서도 가능성을 보인 마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트권에 가져가야죠. 자, 여기서 강민이 좀 고배당 충마로 놓고 때릴까 고민하고 있는 마필이 바로 8번마 신라의 전설이에요. 지금 뉴욕 망치도 있고 다이나믹 루키 캡틴가 이런 마필들이 물론 센 말이 맞습니다. 센 말이 맞기 때문에 신라의 전설을 얼마나 강하게 읽어줘야 되느냐 그 부분은 좀 현재까지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분명 더 띄워줄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어요. 이 신라의 전설이란 마필이 그러니까 12월 31일 경주 그러니까 11월 달을 뛰고 12월 31일 경주를 뛰었는데 그게 2017년 11월이 아니고 2016년 11월에 뛴 겁니다. 2016년 11월 6일 날 뛰고 그리고 1년이 넘는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12월 31일 날 복귀전을 치른 거거든요.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 확실하게 살아나는 걸음을 보였어요. 직전 경주도 강빈이 실전 고배당으로 노렸던 마필인데 이 신라의 전설이 그 주행 심사 때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얘기죠. 그러니까 주행 심사 때 GF가 결승선 200m 앞둔 GF가 11초 9가 나왔단 말이에요. 11초 9. 실전에서도 11초 9가 나오는 거는 정말 어렵잖아요. 뭐 웬만한 능력이 아니고서는 11초 9 아마 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11초 9 결승선에서 GF를 11초 9에 끊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신라의 전설이 주행심사 때 11초 9의 주파 기록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그게 너무너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데뷔 초부터 노렸던 마필이고 직전에도 고배당을 노렸던 마필인데 정말 이번 경주 터지면은 8번이에요. 신라의 전설. 1600에서 막판 뚝심은 신라의 전설이 이거는 진짜 크게 터뜨릴 수 있는 마필로 봅니다. 그래서 1번만 두바이 특급이 인기마로 팔려도 요거는 조금 좀 약하게 보고 싶고요. 2번, 5번, 7번 물론 다 센 말들이긴 하지만은 8번만 신라의 전설은 여기서는 좀 놓치면 안 될 고배당 복병이다 라고까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만 3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안쪽에 2번마 파이어윈드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상황입니다. 순군전이긴 합니다만은 1800m를 자력 우승을 차지한 거예요. 오늘 안쪽 헤드 잘 뽑았기 때문에 2번마 파이어윈드가 인기마로 팔리는데 직전 경주는 강민이 아주 강하게 추천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단독 선행이었으니까 파이어윈드보다 더 빠르게 선행을 치고 나설 마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단독 선행이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고 공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1월 28일 경주에서는 이게 깜빡이로 팔렸어도 완전히 꺾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 마스크와 탑나킹 너무나 강한 상대들 틈에서 선행을 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월 28일 경주에서는 깜빡이로 팔렸어도 꺾었어요. 이 파이어윈드라는 마필은 단순한 선행만은 아닙니다. 분명. 하지만 선행을 했을 때와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의 전력 편차는 있죠. 자, 오늘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4번은 샤프 캐렌이 훨씬 빨라요. 게이트 이점으로 어떻게 뭐 강하게 밀고 조지고 뭐 그렇게 가면은 선행 추라인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코너를 돌면서 초반 선행은 4번 샤프 캐렌이 나선다고 보셔야 돼요. 4번 샤프 캐렌은 스타트 자체가 엄청나게 빠른 마필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선행만은 아니죠. 선입도 되는 마필인데 문제는 1800 척거리에 대한 적응력이에요. 그 부분이 변수이긴 합니다만은 안쪽에 2번마 파이어윈드보다는 오히려 4번마 샤프 케이렌이 이번 경기에서는 좀 더 강하게 읽어줄 충마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번마 히비키가요. 강변의 관리 마필입니다. 이거는 뭐 혈통적 기대치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이대로 무너질 마필이 아니에요. 이거는 뛰면 뛸수록 좋아질 마필이고 앞으로 경주거리가 늘어나면 분명 더 뛰어들 수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에는 빠른 페이스에서 오바디라다 깨졌습니다만은 막판 뚝심은 6번마 히비키 막판 한 칼이 가능한 전력이고 5번마 예상백승이 직전에 뛰었던 상대들이 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선두권이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에서 외곽을 돌면서도 막판 뚝심이 좋았거든요. 5번 예상백승까지는 관심권으로 살펴주셔야 됩니다. 뭐 9번마 천지성공은 이게 직전에 고배당을 터뜨렸다고 해서 또 인기바로 팔릴지 모르겠어요. 작년 여름에 이 천지성공을 놓고 그 슈퍼브로드에 또 255배를 폭탄 배당을 주력으로 적중했던 강변의 관리 마필 아닙니까? 직전 경주 뛰는 내용을 보고 솔직히 좀 놀랬어요. 이 천지성공이 선행을 좀 앞선에 가야 더 뛰는 마필로 봤는데 그냥 취입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직전 경주를 보면은 이 천지성공이 잘 뛰었다기보다는 나머지 마필들이 너무 못 뛴 겁니다, 사실. 그래서 천지성공은 여기서 연투를 장담할 사이즈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거나 이번 구경주는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관건인데 파이어핸드를 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히려 4번마 샤프 케렌이 앞장 승부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4번 놓고 5번 6번 4 놓고 5번 6번 막건은 충분히 노림수가 있는 막건이다 라고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산 중계레이스 6경주입니다. 혼합일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2바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강변의 관리 마필 여러 마리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마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6번마 그레이트킹, 7번마 대오시대, 10번마 뿌듯 저렇게 3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릴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6번마 그레이트킹이 뛰었던 직전 경주 1월 28일 날 2000m 레이스는 같이 뛰었던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어요. 지금 한 8마리가 직전 경주에서 같이 뛰었는데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직전처럼 똑같은 경주 결과가 나올 것이냐, 강민은 그럴 가능성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전 경주는 2000m였기 때문에 그레이트킹이 입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00m였기 때문에 입상할 수 있었다고 봐요. 물론 전개가 잘 풀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직전 경주 같이 뛰었던 마필들 중에서 2000m였기 때문에 승부 의지를 꺾고 갔던 마필이 또 여러 마리가 있잖아요. 오늘은 그레이트킹이 부담중에 3kg 늘어났다. 이거는 충막감이 아니에요. 10번마 뿌듯이라는 마필도 12월달 경주에서 강민이 대가리 세워놓고 32.7배를 승부로 조져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귀 후에 꾸준하게 상승세 걸음이잖아요. 뿌듯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기본 사이즈가 센 말이고. 그런데 오늘은 뿌듯을 충마로 놓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뿌듯이 입상하기 위해서는 자기 유지가 돼야 되는 그 페이스가 있거든요. 오히려 2000m나 2200m가 이 마필에게는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1800m는 다시 한번 검증이 필요한 마필이고요. 뭐 7번마 대오시대도 직전 경주에서 이 투데이를 세워놓고 대가리 세워놓고 8.4배 단통으로 한 방으로 적중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 대오시대도 직전 경주 강민이 강하게 노릴 수 있었던 이유는 경주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1600m였기 때문에 강하게 읽어줄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은 다시 늘어난 1800 경주거리가 과연 이 마필을 깜빡이로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결국 지금 팔리는 인기 마필들을 다 충마로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일요일 6경주도 강민이 중계 경주를 승부 경주로 가져갔는데 그 노리는 복병이 있었어요. 모닝대로라고 2번이었죠. 그 모닝대로를 대가리로 세워놓고 강하게 때렸어요. 근데 그 인기 1위 마필인 그 투데이와 입상하면서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 10배가 조금 넘는 좀 기대했던 것만큼의 배당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중계 경주는 좀 이렇게 배당에 대한 그 메리트를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6경주를 강민이 승부로 노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배당이 나오거든요. 지금 언급해드렸던 인기마들이 다들 지금 충막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6경주는 강민이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999 폭탄 배당도 엮여 들어갈 수가 있어요. 1800이기 때문에 직전에 승부지를 꺾었던 마필, 오늘은 뭐 관심권으로 무조건 가져가야 될 마필도 있고, 이 9번마 벌마신이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벌마신도 역시 2000m보다는 1800m가 유리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최시대 기수가 기승정지 열흘을 먹고 나오잖아요. 뭐 1군 경주에서 무조건 상금 챙겨야죠. 승부 의지하는 만큼은 뭐 9번마 벌마신은 강하게 읽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1800도 유리한 조건입니다. 뭐 9번마 벌마신을 비롯해서 1800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어요. 자, 이번 6경주는 두둑한 배당입니다.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겠습니다. 지난주 일요경마 중계 레이스는 뭐 10배가 조금 넘는 좀 쪽팔린 승부 경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만, 자, 오늘은 배당 뭐 두둑하게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번 6경주 중계 레이스 승부 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1군 19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아마 당일 배당판에 1번마 플레이시스 투거와 2번마 언비터블, 그리고 외곽의 11번마 청담대로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대끼리로 팔릴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능력마라서 팔리는 게 아니고 편성 자체가 허접하다 보니까 등 떠 밀려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번마 플레이시스 투거가 직전 경주 널널하게 대가리를 쳤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51kg의 홀가분한 핸디캡을 받았습니다. 뭐 당연히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고 또 승부를 아껴둘 이유도 없죠. 다만 플레이시스 투거가 입상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정계운이 많이 따라줘야 돼요. 이 플레이시스 투거가 입상했을 때는 항상 선두권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앞선이 버티는 그림에서는 자력 승부를 기대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마필이에요. 2번마 언비터블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서 2착 입상을 성공하면서 최근에 상승세를 타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근데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 정말 전개가 잘 풀렸습니다. 특히 직전 경주는 이 좀 원더볼트, 물론 지난주 마지막 경주에서 원더볼트 입상을 했고 또 적중을 하긴 했습니다만, 원더볼트는 줄어든 경주거리에서 지난주에 선전을 했던 것이고 2300m는 결정타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삼노코라는 마필이 깜빡이를 팔던 삼노코가 그 전 경주에 무리한 여파로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던 그 상황에서 2착을 삐대고 들어온 거거든요. 오늘 부담 중량 55 늘어난 조건에서 이게 자력 승부를 장담할 만한 사이즈냐, 굉장히 조심스러운 인기 마필입니다. 외곽의 11번마 청담대로라는 마필이 직전에 승군전에 이게 인기 1위로 팔렸던 이유는 편성 자체가 약했기 때문에 팔린 거예요. 이 청담대로가 센 말이 아니고 편성을 너무 약한 편성을 만나다 보니까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깨진 거예요. 청담대로도 여기서 못 믿습니다. 이거는 2군까지는 나름 잘 뛰었어요. 근데 1군 무대에서도 뭐 연투를 장담할 만한 그 정도의 사이즈가 분명 아니죠. 근데 지금 1번, 2번, 11번 이 세 마리가 깜빡이로 팔린다. 강민은 뭐 도무지 인정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확실하게 놓고 때려야 될 대가리가 있습니다. 인기에서 정말 많이 밀려 있는데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어요. 그리고 후차권도 충분히 고배당이 엮여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10번마 반야동행이 직전 경주에서 열심히 타고 깨지긴 했습니다만 11월 19일날 언비터블과 같이 뛰었을 때의 경주 내용을 보면 그때 언비터블과 1과 4분의 1마신 정도 착차를 보였는데 진로가 막혔죠. 진로가 막혔습니다. 진로만 막히지 않았으면 충분히 언비터블도 이길 수 있었던 그런 복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비터블이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에서는 반야동행 당연히 배팅권으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 출전 공백이 길어진 만큼 현장 변수는 꼼꼼하게 살펴야죠. 10번마 반야동행을 포함을 해서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들, 고배당을 째려보는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 나와주고 있어요. 이번 10경주는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두둑한 배당으로 확실하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이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마지막 11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는 전개 변수가 조심스럽습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6번마 지오스타와 12번마 위너골드 이 두 마리가 강하게 저배당을 형성할 수 있는 편성이고, 대한마권으로 5번마 최고머니라든가 8번마 북마드림이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적당히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겠는데요. 자, 마지막 11경주는 저배당으로 쉽게 끝날 레이스가 아니라고 판단돼요. 6번마 지오스타가 최근에 상승세 정말 좋아요. 이 마필은 이 복귀전이었던 11월 26일 경주에서도 강민이 요거를 대가리로 놓고 승부 경주를 아주 강하게 때렸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인기 1위였던 킹즈 워리어를 강민이 좀 약하게 보는 바람에 좀 배당 적중을 좀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그 뒤로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6번마 지오스타가 아마도 배당판에 머리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마필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일단 승군전이고 최근에 뛰었던 상대들보다 오늘은 분명 강한 상대를 만난 데다가 무엇보다도 이 지오스타가 최근 입상을 했을 때의 경주 내용을 보면 상대적으로 전개가 잘 풀렸어요.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편성에서 정말 전개가 기가 막히게 잘 풀렸던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직전 경주도 선두권이 와장창 몰락했기 때문에 이게 널널하게 날라온 겁니다. 6번마 지오스타는 여기서 배당판에 인기 1위로 팔리는 거 도무지 인정이 안 돼요. 오히려 인기 마중에는 외곽의 12번마 위너골드가 게이트는 외곽이지만은 앞으로 보여줄 걸음은 더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자, 이런 인기마 때문에 강민이 마지막 경주를 현장 추천 경주로 노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반드시 노려야 되는 고배당 복병이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 마체중의 변화, 또 현장 컨디션, 무엇보다도 주로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갑니다. 쉽게 저배당으로 끝난 레이스가 아니에요. 강민이 찐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관리마가 여러 마리가 있는데, 일단 9번마 S로즈라는 마필도 기억이 나십니까? 이 12월 16일 경주에서 인기 10위였을 때에 강민이 고배당 충마로 확신을 갖고 때렸어요. 강배팅으로. S로즈를 놓고 영롱의 주력 막건 154배를 승부경주 주력 막건으로 조져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최고머니도 이긴 거예요. 최근 두 번의 경주는 1월 13일 경주에서는 완전히 꺾었고, 배당판 바람 불든 말든 완전히 그냥 꺾었고, 직전 경기도 완전히 꺾었는데 꺾을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2000m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상황이고 1월 13일 날도 꺾을 이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안 팔리면 9번마 S로즈도 여기서 다시 한번 폭탄 배당이 가능한 전력이고요. 10번마 리치 여장군이라는 마필도 계속해서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 말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복귀가 꽉 잡혀있는 마필이고, 그 외에도 지금 배당을 터뜨릴 마필이 또 몇 마리가 더 있어요. 마지막 11경주는 저배당 인정 안 됩니다. 이거는 저배당 인정이 안 되는 경주예요. 그래서 12번 위너골드를 충마로 놓고 후착에서 고배당을 공략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고배당 충마를 놓고 갈 것이냐, 그건 현장까지 고민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마지막 11경주는 저배당 게임 아닙니다. 터질 가능성 아주 높은 경주이기 때문에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화끈한 배당으로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4월 1일 일요경마 유시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 말씀드립니다.